자 그러면 2부 이승편 이승편 스토리도 윤씨님이 짧게 한번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승편보다 좀 단순한 구조라 더 짧게 얘기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좀 단순해 이야기가. 네, 단순해요 사실. 근데 이승편의 특징은 마치 용산 참사나 수많은 재개발 문제를 생각나게 네, 하는 맞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에 닿아 있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저승편에서도 김자홍을 데려오는 그 세 명의 저승차사들이 메인으로 나오는데 곧 재개발이 될 이제 무너져가는 판잣집이 배경이 됩니다. 그 판잣집에 부모 없이 할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동현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할아버지가 이제 수명이 거의 다한 거예요. 그 다해서 저승사자들이 데리러 오게 되는데 그 집을 지키는 가택신들, 그러니까 성주신, 측신, 조왕신이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저승사자들을 막아서 이제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근데 의외로 가택신들이 능력이 세고 저승차사들이 인정이 많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꼬이죠. 이야기가 이거는 꼬이고 설정에 꼬여서 충실한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데려가는데 계속 차질이 생기고 그 사이에 이제 판잣집을 부수려는 업자들과 싸움이 나면서 중간중간 이제 드래곤 파워들하고 가택신들이 싸우죠. 점점 소멸이 되죠. 드래곤 파워. 그래서 저승차사들이 이제 2승에서 소멸이 되고 마지막 이제 가택신들을 저승으로 데려오라는 이제 염라의 명령에 따라서 남은 조왕신과 측신만 데려가라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조왕신이 이 집의 아이는 동현이는 본래 나의 막내 아들인 문왕신의 녹두생이라고 커밍아웃을 하게 돼요. 이 부분에서 감동 파괴됐어요. 아, 네. 제 여유 없었어요. 네. 근데 그걸 들은 저승차사들은 의문을 갖지 않고 그렇구나 하고 데려가는 걸로 데려가는 걸로 능력이 뛰어나요. 네. 데려가는 걸로 어떤 상황도 이야기가 끝나요. 야, 사실 그래도 수천 년 동안 별의별 걸 다 봤을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지. 보통 이런 패턴이니까. 강림도령은 동방삭도 때려잡으는데 별놈을 다 봤겠지. 그 중에 강림도령이 제일 신입인가 알아요? 맞아요. 좀 웃겨. 신입이 뭐 어떻게 그렇게 건방지했어? 궁금한데. 요건 어떻게 해볼까? 아까랑 순서 똑같이 해볼까요? 네네. 후봉님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예, 저도 이승편은 사실 저승편에 비해서 굉장히 좀 흥미가 떨어지게 봤어요. 그쵸.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좋았어요. 저는 그런 막 가택신 얘기 나오고 이런 것도 흥미로웠고 되게 좋았는데 이야기가 저는 연재중에 봐서 그런지 너무 루즈했어요. 특히 이런 그런 이야기가 전개돼가는 초반부 이야기 있잖아요. 동현이의 일상이라든가 할아버지가 고생하는 얘기 뭐 그런 게 너무 길었어요. 맞아. 그리고 그 중간 중간에 이제 갈등 구조나 이런 것도 좀 반복적이고, 맞아. 예, 용역이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이런 게 계속 반복적이기만 했지. 근데 편수는 또 꽤 길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는 굉장히 루즈하게 봐서 그때 한번 리타이어 할 뻔했어요. 예. 사람들이 그 홍역기 나온 데서 미치는 줄 알았다고. 몇 편을 봐도 계속 홍역기가 나와 있다고. 그 홍역기를 막 똥으로 막잖아요. 똥룡 똥드래곤 같은 거 나오고. 근데 홍역기 그 디자인이 되게 예쁘지 않아요? 홍역기 디자인은 좋았어요. 그 원래 근데 우리 탈춤이나 이런 데 있는 디자인 아니야? 맞아요. 그런 거 비슷한 같아요. 것 많이 같아요. 본 것 같아. 근데 제가 일본 만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어. 저 블리치에 나오는 괴물하고 좀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요? 일봐. 나보고 양덕이라 이런 얘기하지 마. 저는 어렸을 때 일본 문화 없었으면 문화 컬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긴 우리 다 그렇지. 이 정도. 맞아요. 근데 블리친 재밌어요. 아니, 되게 한국적이었어. 나는 되게 좋았는데. 네, 정말 한국적인 면을 도입한 건 진짜 좋았어요. 진짜 좀 아이러니한 게 되게 한국적인 게 신선한 맞아. 세상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좀 슬프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랬죠. 하여간 좀 루즈하긴 했는데 그래도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좋은 사람들의 좋아지는 얘기잖아요. 뭐 결론이 좀 이상하긴 했지만 그런 점에서 점수를 주고 싶은데 저 녹두생이 환생 와 그거 진짜 최악이었어요. 조왕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너무 이기적. 네. 그치. 그리고 또 말도 넬름 안 또 돼. 환생해서 신으로 복귀해요. 낼름 네. 가 또. 그 할아버지 동현이 불쌍해. 인격도 없어지잖아. 맞아. 그게 말이 그게 돼?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맞아. 진짜 저 그렇게 나는 지켰으면서. 완 이 충격하고 작가가 있었어, 진짜.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갖고 있다는 거 약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오 이것 봐라. 스토리가 영 이상한데? 네. 원동력에 대한 감동도 좀 깎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신화편이 안 나왔으면은 진짜 좀 큰일 날 많이 뻔했어요. 실망한 채로 끝날 뻔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뭐 조민 작가의 기본적인 재미는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편이라서 저는 75점. 에이스님. 네. 네.
저는 근데 이 시도는 재밌다고 하면 좀 그런 시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그런 현대 이야기 사회 사건을 문제랑 사회 문제를 넣어서 한 거는 그리고 특히 그 가택신들과 그 철거민들 문제라니 정말 그 설정은 되게 두근두근하잖아요. 그쵸, 맞아. 끝내준다 그래도 진짜. 그 얘기가 그 부분이 재밌어서 초반에 딱 보다가 이거 왜 이래? 철거민을 지키는 가택신이 현신한다. 이것만 해도 꽤 재밌는 진짜. 소재지. 예. 근데 뭐 그런 스토리상의 그런 거는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넘어가면 저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 좀 그랬던 게 아까 말했던 거랑 비슷하게 인물이 너무 그냥 갖다 철거민과 그냥 그 할아버지가 혼자 키우는 불쌍한 애 그걸 너무 설정만으로 갖다 놓은 것 같은. 딱 상황만 갖다 쓴 것 예, 같은.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철거민, 그러니까 용산 그 일이나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그래픽 노블을 몇 권 사다가 읽었는데 실제 인터뷰랑 그런 걸 바탕으로서는 진짜 막 눈 이렇게 될 때까지 울면서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실제로 겪은 사람들이 계시고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 정말 많은 디테일을 이렇게 참고하고 쓸 수 있는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쉽게 두리뭉실하게 가져왔죠. 예, 네. 그게 너무 아쉬워요. 딱 네. 그런 자극할 수 있는 핀포인트만 딱 가져와서 현실감 없게 얹어놨다는 맞아요.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네. 네, 그게 아쉬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에이스는 말하자면 그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고관여되어 있는데 작가는 만든 이 스토리는 좀 저관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발끝만 걸쳐 있는 느낌 그런 그 거죠. 차이가 좀 났겠지.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게 아까도 저희 밖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이게 약간 넓은 독자층을 노리고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너무 그런 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사람들이 피로해해요. 그건 그치. 그럴 거예요. 저도 사실 그 그래픽 노블 보면서 막 정말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졌거든요. 보고. 그런 거 너무 사실적인 거 보면 좀 몰리잖아요. 네네. 그런 걸 생각하면 그런 것 정서적으로.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웹툰은 좀 더 그 보고 있는 타겟층이 넓다 보니까 좀 그런 식으로 넘어간 건 있긴 그 한것 시크의 같아요. 편처럼 현대판 전래동화 같은 느낌이니까 맞아요.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갔으면 좀 네. 근데 저는 개인적인 그거는 네, 좀 그쵸. 아쉬웠다. 예. 네. 그래서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이승편은 저는 70점 드리겠습니다. 70점. 다들 후하게 주시네요. 근데 아까 그 설정이 정말 너무 두근두근하고 진짜 멋있지 않아요? 저는 진짜? 70점 열어 떨어지면 쓰레기예요. 사실. 저는 굉장히 화편입니다. 항상 5점 척도의 기준을 머릿속에 두고선 점수를 주는 편이라서 저는 격차가 좀 있습니다. 장점은 계속 얘기 나온 것처럼 가택신이라는 또 새로운 한국 설화 이것도 우리나라 민속 무속이거든요. 성주신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 깜짝 놀란 게 네. 저희 집은 그런 게 없었는데 저희 집도 제사를 치는데 그런 게 없었는데 저희 남편 집은 성주상을 따로 차리더라고요. 그래요? 저희 집도 성주수상 따로 해요. 네, 여전히 하는 네. 집도 많이 있고 처음 들어보는. 성주 독 그 햅쌀 넣어가지고 네. 독 해놓는 집도 아직도 있는 집들이 있고 음. 그리고 이사 가서 북어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문 아, 앞에 놓는 예. 것도 성주신한테 받주는 거라서 그런 네. 문화가 아직도 우리한테 그래서 있거든요. 그 제사상 음식하고 성주상 음식하고 또 따로 분류를 해요. 같이 네. 안 써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가져온 것도 신선하고 재밌었고 거기에 이제 사회 비판적인 요소들이나 사회 문제들의 어떤 이런 것들 너무 무겁지 않게 넣으면서 가져온 건 괜찮은데 문제는 그게 저는 에이스님이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는데 너무 심파야. 그래서 싫었어. 그러니까 애초에 노리고 심파로 만든 게 저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저도 조금 더 치열하게 현실적인 걸 좋아하지. 그 대놓고 이렇게 이래도 안 슬프니라는 느낌은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서 형이 좋아하는 톤은 아니네요. 조민 작가의 작품 자체가. 전 리얼리티 네. 추구하는 걸 더 좋아해요. 아예 판타지면 아예 판타지인 걸 좋아하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가택신이 이렇게 현신을 했으면 아예 판타지스러운 액션이나 뭐 아니면은 조금 더 뭔가 환상적인 세계가 나오는 이런 거. 그렇죠. 이야기도 좀 더 환상적인 관점에서 풀어 나가는 게 더 재밌었어요. 너무 지나치게 암울한 용역과의 그 싸움을 배경으로 하면서 가택신이 나오니까 좀 나는 좀 어중간한 느낌이 좀 들었고. 가택신도 좀 약간 인간적으로 싸우잖아. 그냥 때리고. 이게 또 영화에서는 마동석이라며 성주신이. 아, 진짜요? 영화는 네. 안 봤는데 설정만 봤는데 그렇더라고. 자기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엄청 잘 했어요. 어울려. 네. 엄청 잘 어울려. 잘 어울리는데 사실 영화 자체도 저승편보다 이승편을 좀 못 만들었어요. 네. 그런 것 같더라고. 네. 평가를 보니까. 근데 저승편이 이야기 두 개가 같이 엮여서 가다 보니까 긴장감이 계속 돌고 이야기가 타이트하게 빨리빨리 진행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맞아요. 권수로 보면 전 단행본으로 봤잖아요. 저승편이 3권이고 이승편이 2권인데 2권 진짜요? 보는데 이승편보다 저승편보다 더 지루하게 이야기 느껴지는 자체가 거예요. 루즈했구나. 나도 이게 연지가 더 긴 줄 알았어요. 맞아요. 아니야. 권수로 네. 보면 3권, 2권인데 더 길게 느껴질 몰랐네. 정도면 네. 그러니까 좀 루즈하다는 얘기인 거죠. 심파의 루즈한 부분 그런 게 있어서 전작의 장점을 완전히 못 살렸고 어떻게 보면 신화편을 볼 때 이해가 됐는데
이 저승편 이승편에 나왔던 인물들의 뒷이야기를 한국 신화에서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약간 좀 억지스럽게 가져온 게 있었어요. 특히 녹두생이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 황우양 씨 관련된 이야기들, 성주신이 황우양 씨고 이런 이야기들을 뒷설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특히 그 아들로 환생시켰다 이런 거는 신화편을 위한 그냥 작가의 떡밥인데 좀 무리수가 아니었나. 무리수였을 것 그래서 같아요. 저는 요 세 개 신화평가 이 3부작 중에서 이 이승편은 정말로 좋은 점수를 못 줄 것 같아요. 저는 40점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 이승편은 안 했어도 되는 맞아. 얘기예요. 맞아. 네. 알림 하려면 네. 좀 짧고 그 짧은 에피소드 중심으로 해서 네. 가택신들을 딱 부각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왜 가택신이 저렇게 행동하게 됐는지 조금 더 궁금하게 만든 다음에 신화편을 넘어갔으면 깔끔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조금 지루하게 간 게 많이 전 점수를 깎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40점. 와. 이거 요시님은 몇 점 줬어요? 저 아직 이승편. 점수 안 줬는데. 이제 줄 거잖아. 그러니까. 물어보면 자, 이게 미안해. 진행적으로 물어봤는데. 저는 그러니까 물론 이승편이 저승편보다 못하긴 해요. 제가 봐도 네. 이야기를 아마 주호민이 가택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붙이려니 이제 내용이 뭔가 사회적인 얘기도 하고 싶고 약간 좀 그랬던 그쵸. 게 그냥 아닌가. 가택신이 소멸되고 있다 얘기를 넣으면 심심하잖아요. 그쵸. 사실. 그렇지. 그냥 문명에 밀렸다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가택신이나 이런 오방신장 얘기는 제가 참 좋아하는 얘기인데 그런 민속 신화적인 얘기가 참 좋은데 이게 참 안타까웠던 거는 여러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택신도 그렇고 오방신장도 참 중요한 신들인데 그냥 잠깐 청소부로 나오고 뭐 변호사로 나오고 끝나잖아요. 예, 네. 너무 좀 네. 아쉬웠어요. 네. 근데 말만 나오고. 그분들 얘기가 조금 더 많았으면 이야기가 되게 신적으로 풍부했을 텐데 그게 이제 용역들 얘기에 밀려서 아마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없앴던가 아니면 뭐 맞아요. 설정을 집어넣지 않았던가. 오히려 가택신별로 옴니버스로 이야기를 짧게 네. 짧게 해서 나왔으면은 맞아요. 괜찮겠다. 현대에 사는 가택신들의 생활 이런 네. 것처럼 근데 네. 이제 여기서는 가택신들이 이제 아파트라는 곳은 들어갈 수가 없어서 다 소멸한 해버리는 스토리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아파트에는 뭐 문항신도 필요 없고 조항신도 필요 없고 현관에 하니까 계시면 안 되나? 그 성주신 누가 성주 단지를 요새 놓나 이렇게 돼서 그렇죠. 성주 네. 단지를 놓는 집은 없죠. 이제.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가택신들이 소멸한다고 하지만 사실 오방신장은 소멸할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치. 예. 그러면 그 얘기도 같이 다루면서 어차피 신화편에 오방신장의 존재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럼 여기서도 당연히 잘 다루고 갔으면 이승편이 이렇게 단순하게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가택신 얘기가 아니라 그냥 사회적인 용산 참사 얘기를 하고 넘어가 버린 그런 만화가 둘 되지 중에 않았나. 하나도 제대로 못 잡은 거지. 네. 그 관점에서 보면 에이스가 느낀 것처럼 실망감이 있는 거고 가택신은 신화 쪽을 중심을 잡으면 나나 본인이 느낀 것처럼 실망감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중심에서 그렇죠. 줄타기를 좀 애매한 애매해졌어 좀. 재미가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진 저는 않았는데 재미는 뭐 네, 어느 제가 정도 봐도 있다고 봐요. 네. 재미도 없었어. 솔직히 말하면. 아니 그 주펄님, 그러니까 주호민님의 그 특유의 그 우울한 얘기를 우울하지 않게 끌고 나가는 그 능력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그런 건 홍역기 이런 거 사실 진짜 더러운 병이고 그 용역들도 진짜 무서워야 되는데 좀 찌릿하게 나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최대한 그걸 어둡지 않게 풀어나갈 맞아요. 능력은 확실히 타고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이야기가 루즈한 것도 루즈한 건 뒤에 그 녹두생이 얘기만 없었으면 진짜 그냥 그래 그냥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었을 것 그래 같아요. 아들 얘기가 네. 모든 원흉이다. 네. 이승편에서 그나마 가장 그냥 봐줄만했던 얘기는 그 용역 깡패로 나온 대학생의 이야기. 맞아요. 저도 그래? 동감. 네. 그 나는 대학생 오히려 그걸 없애고 싶었는데 차라리 아니면 살리려면 살리든가 너무 애매했어 걔 얘기가. 근데 그 엔딩 장면에 보면 자기 작은 할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 진짜? 그거 네. 하나만을 위해서 는 것 같은 잠깐. 느낌이라서 죄책감을 느끼는 한 맞다. 개인인 그러니까 거죠. 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막 진짜로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된 사람들도 결국은 누군가의 가족이 너의 가족일 수도 있다 이 얘기인 거잖아. 그 얘기잖아요. 공익 광고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그치. 좀 뭐랄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야기가 음. 다 단순해. 용역 그 대학생의 이야기도 그러니까요. 단순하고 가택신들의 이야기도 너무 단순하고 철거민들의 인생들도 너무 단순하게 그려놨고 이거를 합쳐놓다 보니까 너무 밋밋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은 직구를 느낌이 좋아하시나 나요. 봐요. 네. 조금 더 리얼리티 돌려치기를 별로 안 하시는 작가예요 원래. 그런 네. 거 뭐 단순해요. 약간 단순한 게 장점이죠 있어. 단점일 수 있는 것 네, 같아요. 좀 단순한 거 네.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독자들한테 잘 먹히는 방식이에요. 맞아요. 그럴 너무 수도 돌려치면 있겠지. 못 알아먹어요. 맞아요, 요즘에는. 맞아요. 예. 그렇지 좀 더 넓은 독자층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점수는요? 저는 75점을 주겠습니다. 아. 오.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아요. 자 마지막으로 신화편도 한번 바로 가죠. 네. 네네. 신화편은 대충 어떤 스토리였나요? 신화편은 사실 이게 한 개의 스토리로 간다기보다는 6개의 단편을 묶어서 구성을 그렇죠. 하고 네. 있어서 예, 사실 뭐 이야기 스토리를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어떤 단편이 있는지만 네네.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일 먼저 나온 게 대별 소별전이에요. 그 약간 음. 천지창조 느낌이에요. 천지창조. 네. 신화죠. 예. 예. 모든 신화는 천지창조부터 그쵸, 시작하니까. 그 뭐 다 찢어가지고 뭐 땅이 나오고 막 이런 느낌이죠. 뭘 다 찢어 또. 다 찢어서 뭐 한 조각은 땅이 되고 한 음. 조각은 하늘이 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천지왕이 나오고 천지왕의 아들이 이제 대별하고 소별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저승과 이승을 나눠서 다스리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약간 큰 줄기를 갖고 있고 6편 중에서 제일 긴 것 같아요. 네. 아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염라 대왕에 대한 얘기도 나오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차사전하고 강림전은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그 저승사자들 3명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나오게 돼요. 그쵸. 네. 이걸 보면서 아 이들이 이래서 저승사자가 됐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락공이전이라고 저승편에서 이제 업간에 잘린 손발을 붙여주는 그런 식물들이 있는 그런 꽃밭, 서천 꽃밭이라고 하죠. 관리자 얘기죠. 예. 서천 꽃밭의 관리자가 어떻게 관리자가 됐는지 네. 예,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성주전과 녹두생이전은 이제 이승편에서 저희가 마음에 안 들어했던 네. 그런 이제 가택신들 네. 예, 그나마 이거를 넣었기 때문에 이승편이 조금 더 이해가 가는 편이 이렇게 됐죠. 변호가 되는 네. 편이죠. 어떻게 보면. 네. 이거라도 없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 성주전과 녹두생이 전이 이제 나오는 걸로 끝이 납니다. 네. 네. 꾸봉님. 예. 아 접니까? 예, 또 마음에 같은 준비를 안 순서대로. 했는데, 네. 아니 같은 순서대로야 이 갭이 계속 같이 가잖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2부의 충격을 3부가 많이 완화를 해줬어요. 예. 그 대별 소별전은 사실 저는 한국 전승이나 이런 거 잘 모르는 편인데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저도요. 근데 어떤 의미로 저 또 신화는 좋아해서 각국의 신화도 많이 보고 이렇게 막 그런 관련된 책들도 많이 읽었는데 전 세계 신화는 크게 공통점이 있긴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똑같은 재밌어요. 예, 그런 건 재밌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보면은 꼭 이게 보통 대부분 그 통치를 나눠주게 되는데 그 나눠주는 과정이 다 좀 이상하더라고요. 분란이 생기고 한 명은 찌질하고 약간 보통 그렇게 형성이 되죠. 여기도 토르와 로키도 생각나요. 네. 약간. 뭐 말 그대로 대소해서 소가 찌질하잖아요. 여기서. 항상 동생이 찌질하죠. 네. 저는 좀 억울한 면이 없잖아요. 있는데 동생으로서. 저도 동생으로서. 예, 그런 것도 재밌었고 그리고 뭐 해원맥 얘기는 좀 재밌었어요. 이거는 또 맞아. 근데 완전 그런 픽션이잖아요. 오리지널. 아, 오리지널. 그래요? 예. 주어맨이 창작한 이야기예요. 예. 해원맥 이야기는 좀 저는 그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재밌었어요. 예. 잘 어울리게 잘 만들었어 신화편에. 해원맥 캐릭터랑도 매칭이 잘 되고 그래서 재밌었고 그리고 저는 옴니버스 기본적으로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면 맞아. 확실히 루즈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승편보다는 또 재미가 좀 덜했어요. 저는 예, 재미없는 편도 있고 그 연출상으로 조금 좀 부담스러운 편도 좀 있었어요. 한락궁이전 이런 건 좀 고어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치. 예. 그 그림으로 봤는데도 좀 기분이 묘했더라고요. 그 내용 자체가 옛날 신화들이 보면 지금 잔인해. 현대 상식으로 보면 굉장히 잔인한 얘기 많잖아요. 예, 그런 건 약간 너무 여가가 안 되지 않았나. 원래 이 전래동화를 표방하던 이 작품에서 너무 과하지 않았나. 여과한 건데 아, 원전은 더 심한데. 아, 그래요? 더 심해. 안 봐야겠다. 심장 뽑아먹고 예. 간 뽑아먹고 막 이래. 예, 그래서 저는 신화편 85점. 85점. 아. 네. 90점 드리려고 하다가 저승보다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에이스님. 네, 저도 이런 옴니버스식 진행은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요. 이런 하나하나 얘기에 확실히 원래 있던 얘기인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성도도 있고 이제 기승전결도 확실히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좋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야기의 진행 방식이 너무 예전 같은 거예요. 너무 올드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약간 올드하죠. 뭐랄까. 몇천 년 아니, 몇백 아니 그러니까 그런 조민 작가의 연출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올드한 네. 편이라고. 그렇기도 하고. 약간 조금 뭐랄까 약간 은비까비 같은 느낌, 아, 약간 은비까비. 그런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식이잖아요. 그냥 네. 3인칭으로 완전히 그냥 딱 진행되는. 그랬었어. 뭐 네, 이런 네, 식으로 그런 옛날에 식인데. 그랬습니다. 네, 그게 좀 저는 좀 약간 좀 그래요? 좀 그렇더라고요. 분위기를 살린 거 아닐까 어떤 의미로 그런 은비까비 것도, 느낌으로. 네. 그러면 좀 화자가 좀 네. 재밌게 나오던지 이런 식으로. 아예 좀- 화자 캐릭터를 따로 만들어서 네, 얘기를 그러니까- 해도 좋았을 텐데. 네, 그런 것도 네. 재밌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전개 방식이 좀 신선한 게 없고 좀 고루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저는 이승편이 뭐 완성도는 좀 떨어진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좀 새로운 걸 엮어본 그런 시도가 너무 재밌고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여기선 그냥 너무 안일하게 그냥 이야기를 쭉 전개하는 방식으로 한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게 좀 아쉬웠고요. 역시 작가분이라 그런지 항상 새로운 걸 좀 시도하는 거예요. 점수를 네, 주시는 것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 자체는 물론 재밌긴 했는데 그래도 좀 더 재밌게 좀 새롭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65점 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한국 신화하고 설화 이야기를 정말 만화로 잘 풀어낸 부분인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익숙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의 한국의 어떤 신화라고 하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실 건국 신화지 천지창조 신화가 아니라 네네. 우리가 알고 있는 신화는 그 단군 신화니까 그거 외에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우리가 몰랐을까?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렇게 재밌게 보고 심리어 북유럽 신화도 요새는 유행해가지고 책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다 재밌게 재밌어요. 보는데 한국 전래 신화는 왜 우리가 이렇게 모를까라는 자료가 너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생각을 맞아요. 했는데 막상 찾아보니까 실제로 자료가 너무 없는 거예요. 음. 이야기들도 지역마다 내려오는 것도 통일성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너무 차이도 많이 나고 이러다 그렇다고 보니까 환단고기를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하나로 모아서 한국의 어떤 신화다라고 모으는 작업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게 그나마 전라도 아니 제주도. 제주도 전생이 제일 많이 남아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한락궁이 얘기, 녹두생이전 이런 것들 차사전 이런 것들도 다 제주도 전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검색해 보면 제주도 문화모 이런 홈페이지에 제일 많이 이야기가 나와요. 검색해 보면.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민속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시도는 하겠지만 하고 있겠죠. 네. 잘 집대성이 돼서 정말로 읽을 만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웹툰이 많이 발달해 있으니까 음. 웹툰계랑 좀 조인해가지고 컨텐츠 진흥원 이런 데서 그러니까. 좀 그런 아이템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강림도령 캐릭터는 네. 여기서도 이제 주인공으로 쓴 게 너무 매력적이라서 맞아요. 재밌어요. 네. 이야기를 보면 단순해. 음. 단순 무식. 맞아요. 고전 영웅이면서도 이렇게 재밌는 요소들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강림도령이 전우치전에도 나오는 거 알아요? 아 그래요? 그런가? 그러니까 영화 말고 전우치 전에 아. 강림도령이 나와요. 근데 전우치전은 그냥 창작물이잖아요. 그죠? 창작물인데. 신화는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때 그 창작되던 조선 시대에도 네. 강림도령 이야기는 널리 퍼졌던 얘기란 얘기지. 그러니까 민속적으로는 괜히 어. 널리 퍼져 있는 캐릭터란 얘기죠. 그래서 재밌었고 특히 헤엄맥 덕춘이 이야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건 단점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엔 그래요. 이 주호민 작가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이 한국 신화나 설화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면서 이 신화편에 있었던 이야기들 과거사잖아요. 캐릭터들이 과거가 어떻게 엮여 있는지에 대한 네. 이야기잖아요. 이것들을 이야기 중간중간에 넣고 싶어 했을 것 같아.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저승편, 들어가면 이승편 하면서. 생각해보면 저승편에 그런 얘기들이 들어가면 중간중간에 들어가면 되게 루즈해지잖아. 마치 이야기 길어지죠. 네. 저렇게 될 것 같은 거야. 그 뭐야 최근에 이상하게 끝난 만화. 아 덴마. 덴마 같이 돼버릴 것 같은 그 거. 덴마도 안 나올 중간에 때가 너무 없네. 주저리 많이 해요. 근데 재밌긴 했는데. 그래서 작가가 이 이야기들 따로 걷어내서 따로 빼고 오히려 구성적으로 저승편, 이승편에서 얘네들이 왜 이러지, 왜 나왔지 했던 것들을 신화편에서 얘기를 해주면서 사실 얘네들이 과거에 이런 관계가 있었던 애들이야로 풀어주는 식으로 지금 저는 엮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 저도. 네.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따지고 보면은 저승편, 이승편의 캐릭터들이 좀 밋밋한 게 일부러 뒤에다가 뒷설정을 다 따로 만들려고 해놓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좀 일부러 밋밋하게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근데 했어요. 약간 전 아쉬운 점이 밋밋하다는 거 동의하고 그 부분이 아쉬운 게 사실 행동으로 그냥 이 캐릭터가 약간 복합적이다라는 걸 표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행동 자체가 그냥 평범해요. 그렇죠. 그냥 그러고 이제 그냥 비하인드 스토리만 뒤에 그냥 완전 어. 독립적으로 설명한 어, 느낌이라 좀 아쉽네요. 그 그러니까 부분이. 이 신화편에서 나왔던 캐릭터들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사실 앞에서는 그렇게 잘 드러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뭐 네. 특히 측신 같은 경우에는 신화편 보다 보면 아우 저렇게 이렇게 욕 나오는 애가 여기에서는 되게 까칠하지만 되게 괜찮은 애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동안 똥냄새 맡으면서 되게 열심히 자기 수양을 했나 보지 그 정도로. 그렇죠. 사람이 바뀔 수 있죠. 네. 그래서 단점으로는 그냥 이 정도면 그냥 전래동화를 만화로 만든 거 아닌가. 굳이 신과 함께 신화편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한국의 민화, 한국의 민속 뭐 이런 식으로 따로 그냥 독립 만화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근데 신과 함께라는 제목 자체는 가장 잘 맞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지 신화편 제목으로 따지면. 그래서 저는 저승편보단 못하고 그래도 이승편보단 나았던 것 같아서 70점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잘 줬네요, 형. 등락폭이 큰데. 네. 네. 저는 신화편 상당히 재밌게 봤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승편, 이승편 다음에 신화편이 없었으면 이 인물들이 많이 부족해요. 맞아요. 이야기가 많이 부족하죠. 뭔가 이 저승차사들은 매력적이지만 이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사실 없잖아요. 네. 특히 덕춘이는 그 어린애를 왜 걷다 박아놨는지 몰라요. 능력도 별로 없잖아요, 사실. 피해가 더 많이 돼요. 근데 이거를 차사전을 보는 순간 이거는 해원맥이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는 애구나 라는 게 이해가 가면서 그래서 저승편이 이랬고 이승편이 이랬구나라는 게 이해가 가고 다시 그거를 정주행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인 것 같아요. 신화편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주호민 참 머리 좋구나라는 생각도 저는 많이 했었었고 정주행을 위한 큰 그림이다. 계속 캐시를 쓰게 만드는 캐시를 쓰게 만드는 주호민 아저씨 참 머리가 좋네라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염라대왕을 이게 정말 염라대왕이 염라마상가 뭐 원래 이름이 그랬고 최초의 인간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신화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저도 그 부분은 찾아봤는데 이해가 되게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똑같이 갖다 쓴 얘기는 없고 여기저기서 이제 꾸며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만든 것 같아요. 자기가 가장 그냥 네. 그럴싸하다고 생각하는 네, 걸.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딱 보고 나니까 이 많은 대왕 중에서 왜 염라가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인지. 그거다. 네. 실제로 우리 전통 민속에서 찾아보니까 염라대왕이 한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기처럼 돼 있어서 여기 나오는 그 김치 고을의 김치원님 나오잖아요. 김치라는 게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국판에 자주 등장을 해요. 김시민의 아들이에요. 근데 김치가 무속신앙에서는 죽어서 그 염라대왕이 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맞아. 그런 얘기 비슷한 거 들은 것 같은데. 그 염라대왕은 이 사람이 이제 익히 풀었겠지만 그래서 염라대왕이 그래서 사실 그냥 지옥 여러 개 중에 한 개 담당하는 대왕이잖아요. 여기서는. 근데 왜 염라대왕이 약간 대왕 중에 대왕이지? 약간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약간 이렇게 발솔지옥을 다스리는 혀 뽑는 대왕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냥 대별왕하고 같이 지옥을 설계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서 저는 상당히 신화편이 저승편하고 이승편을 떠받치는 느낌이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연대로 보면 가장 먼저잖아요. 신화편이. 그다음에 저승편, 이승편으로 가야 되는 거고.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제일 재미없었던 것 같아요. 강림전. 강림전? 강림전이 뭐였지? 강림전 강림이 왜 저승사자가 저승차사가 됐는지에 대한 그게 건데 제일 그거 재밌었는데 너무 허무하게 끝나가지고 뒤에 가장 뒷편이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가장 유비입니다. 그러니까 재밌을 것 같다 갑자기 훅 끝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강림도령이 만들어진 시기가 대략 보면 조선시대 같아요. 고려시대 말이나. 그러니까 그 국가제도가 어느 정도 정비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거든. 원림이 있고 뭐 지역 고을이 있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에 된 게 아닌가. 근데 신과 함께 영화들 보면 강림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 안 보셨죠? 안 다들 보셨죠? 네.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재미없었거든요. 사실 영화에서도. 네. 강림이 참 매력적인 캐릭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염라대왕이나 대별왕이나 그냥 사람들을 너무 막 데려가죠. 그냥 신으로. 진짜 네, 이 사람들만의 삶이 있는데 맞아. 막 데려가요. 한두 명 데리고 갔다가 중간에 후회하는 장면도 나와요. 맞아. 근데 그래도 데려가요. 한락궁이 좀 볼 때 겁나 짠해서 사람을 스카우스를 할 거면 전말을 알려주고 노동 계약서를 주고 네가 이런 환경에서 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아니, 가족도 데려가야지 마누라를 그러고. 버리게 만들어. 그러니까 거의 노예잖아요, 노예. 옛날에는 확실히 노동자 근데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 그나마 주호민은
한락궁이전에서 그런 부분 신경 쓴 거예요. 원전은 더 심한 게 이 아버지가 가서 이제 감독관이 되잖아, 이 관리 꽃밭 관리인이 되잖아. 이 꽃을 주면서 이제 가서 네 엄마를 데려와라 이러는 거니까 자기가 여기 들어왔다가 못 나간다라는 설정이 없어요. 원전에는 아들이 찾아온 걸 보고 아 장하다, 꽃을 줄 테니 엄마를 데려와라, 다시 보내, 다시 데려와. 아, 지가 가지. 너무 나쁘지 않아? 와이프 죽는 거 다 알아. 그러니까 아들 왔을 때 뭐라 그러냐면 한락궁이 그 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그 정강에까지 오는 물을 중간에 건넜지. 네, 그게 네 어미가 처음으로 흘린 눈물이다. 그 다음에 너 목까지 오는 강 건넜지. 네, 그게 네 어미가 죽어서 뭐 고문당할 때 흘린 눈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이게 주호민이 원전에서 이거를 각색을 한 거야 어느 정도는. 그렇죠. 정서에 문제가 그러니까, 있으니. 옛날 신화를 너무 생 날것으로 보잖아요. 다 미친 놈들. 현대 감수성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정신병자들이에요, 진짜. 네. 우선은 저는 네. 신화편에 대한 점수를 주자면 네. 한 80점 네.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세 개 편에 대해서 각각 얘기를 해봤는데 어떤가요? 이 전체적으로 점수가 순위가 어떻게 나왔나요 오늘? 그냥 뭐 그냥 얘기하신 대로 거의 그대로 나왔어요. 이승편이 평균 65점으로 꼴등이고요. 여기가 시크 형이 40점인가? 그거 줘서 그렇고요. 예, 그럼 신화편도 뭐 좀 많이 점수가 저조하죠. 75점 평균. 그 다음에 저승편이 87.5점. 와. 일반적인 시각에 제일 잘 맞지 않나 이 네, 시기가? 딱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사실은 근데 주호민 작가가 저는 그리고 싶었던 얘기는 신화편인 것 같아요. 맞아. 근데- 거기에서 베이스가 있어. 네. 이게 신화편을 그리고 싶은데 요것만 하면 연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저승편으로 간을 봤어. 오, 반응이 좋아. 그래서 그렇다면 나머지 캐릭터들도 가택신도 좀 설명하고 싶으니까 이승편 억지로 만들었어. 근데 이제 용산 참사 그때 되게 이슈 됐었잖아요. 아마 그거 보면서 자기도 그런 그림을 작품을 그리고 싶었어. 그런 다음에 진짜 그리고 싶었던 얘기 신화편에서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네. 그 작가가 모티브를 얻은 게 한국 신화다 보니까 예. 본인이 자료 준비하고 이걸 써야지가 아니라 읽다 보니 재밌어서 이걸 만화로 만들고 싶다 이렇게 시작한 거.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화편이 기본이고 네, 거기서 신화편이 캐릭터들 베이스예요. 데려다가 좀 매력적인 이야기들을 네. 먼저 만들어서 보여주는 네.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혹시 뭐 두 분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 있어요? 에이스님이나 유신님. 저는 이제 제가 워낙 이제 심과 함께를 좋아해서 갖고 온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어필이 될 것 같은 작품이라 갖고 온 것도 있어요. 무난하게 네. 접근하기 그러니까 쉽고. 네. 우선은 만화를 안 봤어도 영화를 본 사람도 많고 네. 영화를 더 많이 보셨겠죠. 그렇겠죠. 7만이 넘었으니까. 네, 그렇죠. 두 편 다. 그 영화 네. 보고 만화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네. 예, 그래서 한번 갖고 와본 것도 있고요. 예. 주호민의 그 요즘 작품인 빙탕으로도 재밌어요. 음. 그것도 한번 끝나보면 한번 해봐도 괜찮다 싶은 이제 그분은 확실히 이런 설화나 신화를 좋아해요. 요괴나 이런 것도 좋아하는 것 같고 물론 중국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 재밌어서 언젠가 그게 끝나면 한 번씩 추천해볼 만한 작품인 것 같아요. 신과 거의 함께만큼은. 끝나간다면서요. 예, 예. 많이 거의 마지막에 가까워졌어요. 아. 근데 여전히 그런 전투신이 잘 안 되셔서 용이 나오긴 나왔는데 용이 용이 나오긴 종이장 나왔지만 같대요. 네. 저기 어디 탱화에 나오는 용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역시 태화에 나오는 용이면 되게 세 보이지 않아? 아, 안 그래요. 그래? 약간 이렇게 왜 귀여워요? 몸이 약간 이렇게 꼬여 있는 듯한 탱화에 나오는 용을 주호민 씨 주호님이 그렸으면 네, 약간 탱화에 나오는 용을 어린이가 그린 느낌. 귀여워요, 귀엽긴. 주호민 씨 작가님은 미대 출신이에요? 제가 아닐걸요? 듣기로는 그거 이거 집안이 다 미술가 집안이래요. 맞아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성적을 못 맞춰가지고 소신 지원하는 바람에 떨어져가지고 애니메이션 학과를 갔대요. 근데- 그 유명한 거기 근데 없어졌대 학과가. 그래요? 그래서 홧김에 자퇴를 하셨대요. 아. 역시 파괴왕. 내 발길을 닿는 것도 야, 파괴된다. 그때부터 시작이었나? 그때부터 시작이지. 그때 이제 군대 갔다 오면 짬 그리면서 아마 그냥 애니메이션 부대도 없어졌다며. 맞아요. 예, 부대도 해체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참 재밌는 분이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꽤 재밌게 네. 저는 뒤늦게 접했지만 굉장히 재밌게 봤던 신과 함께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야기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희 유튜브 채널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튜브 채널은 거의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돼요. 편집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쪽은 느지막이 올라가니까 여기
팟캐스트 올라왔는 거 언제 유튜브에 올라오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알림 설정 꼭 하셔가지고 올라오면 아 이렇게 또 올렸구나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그 같습니다. 편집이 조금씩 다르기도 해서요. 아, 예, 예, 또 좀 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도 네, 있을 것 다른 같아요. 부분도 네. 있으니까 유튜브도 기대해 주시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